어떻게 돼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인 이유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학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DM으로도 받고 이 댓글에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예 이렇게 날을 잡고 전문가 분들을 제가 모셨어요. 이분은 이제 유정 선배 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뚜뚜 엄마, 뚜뚜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뚜뚜 엄마를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의 같은 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각자 의견을 나눠보고 경험을 나눠보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각자 포트폴리오 학원이나 과외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거부터 이제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뚜뚜 어머님? 네, 저는 포트폴리오 학원을 통해서 처음 포트폴리오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외를 살짝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저 혼자 포트폴리오를 했고요. 유정 선배님은? 저는 혼자 준비했는데 네. 대신에 한국 미대를 다닐 때 그 한국 미대 교수님 세 분이 그 스트라스부르크 아르데코 출신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들 보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교수님 저 이제 유학 갈 건데 이 포트폴리오 학원을 다녀야 되냐, 아니면은 과외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혼자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 지금 교수님들 다 셋 다 있는데 뭐 4학년 때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케이스죠. 그러시군요. 제가 이렇게 세 명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뚜뚜 어머님은 학원을 다니신 케이스고, 저는 과외를 해본 케이스고, 그리고 유정 선배님은 이제 지금 현재 과외를 이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해보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아본 거고요. 뚜뚜 엄마님은 이제 학원을 다니셨는데 그런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땠는지? 처음에 유학 결심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때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저는 한국에서 미대를, 그러니까 디자인만 해봤지 미대를 다녀본 경험이 없고 입시 미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학 미술 학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처음에 3군데 상담을 다녔거든요. 모 학원은 이제 대면은 아니었고, 이제 전화랑 처음에 온라인 상담 받고 전화 상담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갔던 거는 학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뭔가 그런 선생님 마인드나 이런 게 저랑 제일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감이 없었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어떤 스킬 위주로 이제 기초부터 뭔가 좀 획일적으로 시키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 학원에 와서는 이제 배웠던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왜가 계속 질문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나의 작업이 정말 개인적인 나만의 작업이 뭔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되게 저한테 잘 맞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을 배웠던 거는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개월을 다니신 근데 거예요? 저는 계속 그 당시에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좀 온전하게 학원에 올인할 수가 없었어서 저는 1년 반 다녔어요. 1년 반. 1년 반 동안 작업을 그냥 좀 작은 작업,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다 넣지 않은 작업까지 포함해서는 한 10개 정도 작업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매일 가는 거였어요. 매일 가는 거였어요? 매일 가는 거였는데, 대박. 매일 가는 거였는데, 그 직장 때문에 사실 매일 가기도 힘들었고, 하루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시간씩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다 채우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간 건 사실 손에 꼽고, 그래도 주 3회는 가게끔 좀 노력을 했었고, 주 3회도 근데 이제 5시간 다 못 채우고 올 때도 많았고, 진짜 바쁠 때는 정말 한 1, 2주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가고 5시간을 맨날 채우던가,
일주일에 3번이나 2번을 가서 5시간을 못 채우던가 학원비는 똑같았던 거죠. 학원비는 똑같았어요. 음.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선생님하고는 이제 얘기를 한 상태였어서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하고 최대한 학원에 맞춰서 수업을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된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원이 그걸 구분지어서 학원비를 좀 더 다르게 했었으면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 저는 학원비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스스로 이제 그런 비용을 충당하면서 하는 사람이었어서 약간은 조금 그냥 부담이 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부담이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학생들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학원비가 한 달 학원비가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게 되게 부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나눠도 좋지 않았을까? 이게 학원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온전히 다 정말 뭐 일주일 내내 5시간씩 딱 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맞아. 생각도 들고요. 뭐 알바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사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학원을 선택을 안 한 케이스거든요. 저도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좀 서포트 해주시는 서포트를 해주셨어가지고,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학원비에 대한 그런, 금액이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 기준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초과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뷰 상담을 했었는데, 그냥 딱 거기 한 군데만 상담을 했었어요. 그냥 그 인터넷에 포트폴리오 학원 이런 거 치니까 뜨는 게 맨 위에 떠 있는 게 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2년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3번인가 그때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89만 원인가를 이제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기준에는 너무 세가지고 저는 이제 학원을 못 다닌 거고 제가 안 다닌 게 아니고 그리고 못 다닌 거였고 그리고 과외로 넘어갔었어요. 과외는 조금 저는 그런 의미에선 추천을 드리는 게 어차피 똑같아요. 과외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겠지만은 학원도 어쨌든 저희가 감을 잡아야지 포트폴리오를 시작하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뭔지부터 조금 체계를 잡아줘야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든 뭐든 그런 건데 이제 포트폴리오 그 과외도 똑같이 선생님이 체계만 잡아주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에서의 차이가 저는 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또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있었고 저는 조금 이 금액에 관한 그런 기준이 좀 낮았어가지고 저는 한 달에 25만원? 27만원 정도를 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을 만나서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2대만 이렇게 나누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만 좀 나누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포트폴리오 과외를 할 때도 그냥 그런 체계만 조금 감만 잡는 식으로 이제 하고 저는 4개월, 3개월 반 정도 다니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제가 혼자 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유학 준비를 할 때 돈을 좀 덜 쓴 케이스였고 그러고 조금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유학 준비를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더 얘기를 네. 하나요? 네. 하실 게 있으면 그냥 뭐 자유롭게. 일단 네, 학원 경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건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사실 학원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니고 나서 이제 막상 포트폴리오까지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은 좋았지만 조금 불만이었던 점은 이제 마지막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게 해요, 학원에서. 그래서 저는 2달 반 정도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3달 정도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만 그렇게 3달 정도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 학원비는 그대로 내고 그 시간 동안 작업을 다른 나의 그런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작업들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간을 3달이나 잡게 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작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를 이제는 알게 됐는데, 그때는 무조건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독특해야 되고, 뭔가 뭐 포트폴리오 진짜 그냥 딱 겉모습만 보고도 얘 되게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뭔가 그런 식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그 포트폴리오 책인 거죠? 책이요, 네, 책. 실제로 인쇄해서 만든 책이에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해서 정말 저 학원 다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정말 독특하게 자기의 그런 아이디어를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다 제각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보자르 입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맞아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거를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포트폴리오 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학원에서는 그거를 필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과외를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갔을 때 저는 책을 안 만들어 갔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실물로만 그냥 가져갔고 그런 책에 관한 거는 그냥 드로잉북 몇 개, 아이디어 스케치 몇 개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여쭤보실 때 조금 이거 되게 웃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책을 제본해서 가져간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문제는 학교에 제출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학교에 제출할 수만큼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필요하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를 3군데 지원한다 하면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3개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7군데를 지원한다고 하면 7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거는 더 만들어서 그 학원에 제출을 해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뭔가 결과물로서 그 원장님도 그걸 갖고 있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몫으로 뭔가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원장님이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 오셔서 어학할 때는 과외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과외 그때 경험과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학원에서 조금 더 했고 그 학원에서 한 거를 이제 가지고 다시 과외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건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어학을 하고 이제 보자르 이제 막 시험을 칠 때 좀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상황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학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고 먼저 지원을 하셨어요. 먼저 했죠. 먼저 했는데 다 떨어져서 그 학원에서 만든 걸로 지원을 했고 근데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학교를 솔직히 지원은 못했고 그냥 그래도 가고 싶은 학교 위주로 몇 군데를 지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에 가려고 이제 다시 뭐 집도 이제 나가겠다 얘기하고 짐도 다 정리하고 비행기표도 끊고 이제 한 2-3달 뒤면 이제 한국에 들어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연하게 그 파리에서 포트폴리오 과외를 해주시는 분을 그냥 아는 동생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제가 그냥 다 정리를 하고 한국 가려고 한다. 그냥 원래 하던 일 다시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좀 너무 아까운 것 같다, 아쉽다. 근데 이게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한번 상담이라도 해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일단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는데 딱 처음 들은 얘기가 디자인 학교 지원하실 거냐고 이 얘기 듣고 되게 좀 띵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작품이 눈에 띄지가 않고 자질구레하게 내가 데코한 것들이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뭔가 포트폴리오도 뭐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작품을 정말 돋보이게 잘 보여줄 수 있게 정말 심플하게 딱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배우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학원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줬고 그래서 그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과외 선생님도 좀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쉬운 것 같은데 1년 다시 더 준비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미 한국에 다 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어서 그냥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아뜰리에 와서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원을 그 과외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유학미술학원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특정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선생님이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고
뭐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할 때도 스스로 그걸 알아내서 편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나 쉽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다뤄보고 싶었던 재료들을 거기에서 다뤄보게 되고 더 작업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알아내서 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이대를 얘기할 때도 뭔가 레퍼런스 되는 것들도 도움 되게 많이 주시고. 근데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학원에서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장소 제공만 한 느낌이거든요. 장소 제공과 이제 제 이대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아, 이대에 대한 방향성. 네. 근데 이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랐고 파리에서 이제 과외할 때는 아 내가 왜 진작 여길 몰랐을까라는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한국 가기 전까지 거기에서 작업을 몇 개 더 새로운 재료를 다루면서 하게 됐고 한국 가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과외를 받고 다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서 이제 학교를 지원해서 이제 고자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유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이 경험을? 왜냐면은 유정 선배님은 이제 혼자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혼자 준비한 노하우로 이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약간 그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감은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트폴리오 북이 사실 필요한 학교가 이제 파리보자르는 확실히 그 포트폴리오 오리지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내라. 근데 여기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한국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작업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아예 안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개성이 있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 파리보자르 데이터를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뭐 몇 킬로 이상이 넘으면 안 되고 그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 20메가 20메가? 킬로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때. 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는 그냥 보내는 거였는데 그 전년도 이제 코로나 전이랑 이제 작년도에는 뭐 5kg인가 몇 킬로가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몇에 몇 이렇게 규격이 아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지원할 때 그러면 만들어야 되냐? 라고 저도 이제 그 합격생 프랑스 친구들 포트폴리오 보니까 진짜 무슨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작업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포트폴리오 북을 만드는 거는 저도 그거는 이해를 되고 이제 그쪽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한 56개 정도 될 거예요. 보자르랑 아르데코가 안데아 사이트에. 그쪽에 있는 데는 솔직히 나머지는 굳이 준비를 안 해도 되고 대면으로 가더라도 그냥 낫장으로 프린트한 걸로 하면 되고 저도 이제 아르데코 다닐 때 그 합격생 프랑스 친구들이 처음에 교류를 할 때 딱 봤는데 그냥 다 낫장이에요. 그대로 A4 용지 해가지고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맞지만 근데 굳이 2달, 3달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하나라도 저 작업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학원한테 좀 짜증이 나는 게 그러니까 학원이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좀 오래 데리고 있으면은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학생을 통해서 계속 한 달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끊기는 게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그런 자잘구리한 거에 좀 신경을 쓰게 하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잠깐 과외를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은 저는 좀 불쑥불쑥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유아미술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쵸, 보자르 출신인 분들, 뭐, 정말 파리보자르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졸업을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하신 분들이어서, 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요즘엔 어쨌든 그 맞지 않은 방식인데 그걸 그대로 갖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20년 전에 들어가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안 꾸몄어요. 아, 그러면 네. 예, 제가 들은 정보로는 파리보자르도 그렇고 옛날에 그분이 54년생인가 그러신데 이제 국전에서 뭐 상도 받고 네. 파리보자르 가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여기서 뭐 당연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일단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뭐 포트폴리오 북을 막 이렇게 꾸미고 그러지도 않았고 근데 그 작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하지만 일본 애들이 잠깐 그 떡제본을 해오긴 했대요. 근데 그게 약간 그 파리보자르나 다른 보자르에서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한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게 잠깐은 일본 애들 그 작업 하나를 거의 한 10쪽. 그러니까 과정, 뭐 각도, 뭐 그래가지고 뭐 거의 그 작가님 말로 한 100페이지 되는 것도 봤대요. 아예 1학년 시험을 보는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잠깐은 그 시대에 있었지만 그때 가셨던 분들의 일단 저도 이제 물어봤을 때 그냥 인쇄해서 가져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원본을 들고 왔다든지. 네. 그래서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조금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만 이수연 선배님은 이제 혼자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준비를 해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왜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과외를 하시게 됐는지 그게 과외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